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런 인식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 입장 보시죠. 더 황당하다는 겁니다. 당 후보자의 이런 양두굴개 행태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것. 이거 민주당식 가해자 중심주의 아니냐.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식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국민의힘 보좌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저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 이름을 경청 통합수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를 그러니까 귀담아 듣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관 후보자,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 가운데서 그 사람과 같이 뭔가 이렇게 공직을 했던 그런 주변의 목소리는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하고 이런 갈등 관계에서 간두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칼을 갈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보들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명백한 이 정황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 국회에 처음 출입한 게 한 30년 전인데요. 예.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변화되기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자신의 보좌관들의 월급을 일종의 그러니까 걷어서 자신 아내의 기사의 월급을 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요즘은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보좌진들을 이 자신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아들, 딸까지 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 8촌 이내는 지금 친인척은 보좌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가면 이 결함이 뭘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정말 진짜 이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그날 다음 날 바로 간둬야 되는 신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 차원에서 이 보좌진들의 여러 가지 소원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국회 윤리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실제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이런 식의 제도적 보완을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요즘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라면서 두둔하는 모습이고요. 한 명의 낙마도 없다. 민주당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도 통과시킬 수 있고 장관은 또 임명 동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도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라는 입장 아직도 유효하냐? 그게 강 후보자에게도 적용되냐? 이런 질문에 그건 당의 희망이기도 한데 대통령실도 그렇게 희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는 하루뿐입니다.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하게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자료 미제출이라는 방식으로 거부한다면은 이 청문회를 우리가 그냥 통과 의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는 즉각 야당이 요구했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고. 박 대변인님. 예. 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 때 사상 처음으로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모두 없이 진행됐고, 그때도 이제 자료 제출 문제로 야당과 또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자료 제출률 4%에 그치고 있고, 전재수 후보자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고, 강선 후보자가 61% 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증거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포함된 국회 청문위원회에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이행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초의 무증인 청문회를 한 것 자체가 국회 기능을 여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일종의 뉴노멀이 돼서 마치 후보자들이 여당의 베이비시팅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처럼 청문회 가서 다 입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 얘기도 증거 제출도 증인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저희는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에서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꿰어 맞추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거대 국회 권력을 앞세워서 뭉개는 것이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낙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명예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죠. 이런 상황을 여당이 조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이재명 정권 내각의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